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글지마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리네요. 책을 만들겠다고 작년 겨울에 모여 봄을 보낸 저희가 이제 여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마치 지구라도 굴듯 최고 온도를 매일 갱신하고 있고 휴대용 선풍기와 양산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게 됐습니다. 창밖은 쳐다보기도 싫도록 더운 2018년의 8월, 저희는 결국 각자의 이름이 적힌 3권의 책을 손에 쥐었고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서울의 한 부스 안에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낯설고 전혀 흥미없으며 심심해서 혹은 좋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든 환영합니다. 저희는 책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열대야를 피해 들어선 카페에서 읽는 책처럼 동네 술집에서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시원하고 친근한 책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왕이면 오래오래 크래커스북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희 팟캐스트 어떻게 시작했는지 먼저 얘기할까요? 시작은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일단 셋 다 독립출판을 해본 경험도 있고 아무래도 관심 분야가 책이다 보니까 이야기도 좀 자연스럽게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할 거 다 같이 녹음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와 같은 것을 좋아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그쵸.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는 3명의 작가가 각각 취향이 다른 만큼 다양한 책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책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가분들 이제 소개를 듣고 싶은데요. 글지마 작가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글지마 작가님부터.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지마라고 합니다. 글쓰기를 멈추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고요. 최근에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온 이야기를 기록한 미국 로망 깨기 교환학생 편을 독립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런치에서도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저는 에세이 책을 냈지만 사실 소설과 인문학설을 좋아하는 편이고 책은 약간 두껍고 길수록 좋다 주의입니다. 말이 좀 두서가 없는 편이지만 친근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연 작가 한번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나의 포근했던 아현동을 출간한 작가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책에 나온 그림과 사진들을 모아서 작은 책방들 위주의 순회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 애니웨어이라는 햇빛 사진 에세이집을 텀블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에세이집, 여행책, 그림책 등 좀 다양한데 구분을 짓기 힘든 편인데 작가 본인의 얘기가 진솔하게 많이 들어있는 책들을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새 두 분 작가님의 책을 열심히 잘 읽고 있고 프로듀싱을 해주시는 우리 민우 작가님 책도 집에서 아주 잘 읽고 있습니다. 와. 와. 그리고 우리 빼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연 작가님이 텀블벅 후원을 진행 중이신데 맞아요. 다들 텀블벅 들어가서 햇빛 검색하면 박지연 작가 뜨니 검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5일 남았어요. 빨리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은 수연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가 있는 따뜻하고 몽환적인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 작가 유수입니다. 지금은 그림책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그림책에는 토토와 털털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둘이 서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일상을 보내는데 그 일상의 잔잔함 속에 판타지를 섞어서 재미있는 작품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읽는 책이 추리소설이나 판타지가 섞인 이야기를 많이 읽어요.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읽는 게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느낌과 판타지적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주로 이런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도 약간 이런 분야가 섞여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주제를 얘기해드리고, 우리가 주제를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일단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 방황기. 그때 우리가 읽었던 책. 맞습니다. 네. 우리가 좋아했던 책. 네, 저희가 사실 맨 처음 시작할 때 구상해놓은 그런 주제는 되게 많았는데 첫 회로 이걸 꼽은 건 아무래도 이제 방학기 때 읽은 만큼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 그래서 잘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부터 제가 먼저 좋아했던 책을 얘기해 볼까요? 네. 방황기가 일단 언제셨는지. 아, 저요? 되게 많습니다. 저 중학생 때는 살짝 중2병 걸렸었고, 고등학생 다들 때, 걸리고. 그쵸. 중학생 때는 이게 왕따 비슷한 걸 좀 당하기도 했고, 재수할 때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출판 쪽에 빠지기 전에 다 고민이 많잖아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그때도 책 읽으면서 되게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3권을 추렸는데, 하나는 일단 야마모토 후미오 작가의 절대 울지 않아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찾아보니까 95년도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004년도가 최신판이고, 이게 15개의 단편소설을 모아둔 책인데 되게 스토리가 플랫이 비슷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는 볼품없다고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플랫이에요, 대부분. 근데 고등학생 때는 이런 간단하게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멋진 사람일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게 되게 단순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던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게 다들 아는 명작이긴 한데 저는 유독 이 책을 대학교 4학년 때 많이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건 나중에 더 크게 다룰 때 얘기를 해보려고 그냥 추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책은 바로 아라카와 히로무의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책인데, 이게 유명세만큼 읽으신 분이 별로 없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리메이크 버전이랑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저는 출판사 학산사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줄거리 찾아봤는데 너무 뻔하게 나와 있어서 저 혼자 그냥 줄거리를 얘기해보자면, 어린 시절에 국가가 인정한 연금술사가 된 주인공 에드워드 엘릭이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하는 내용이라고 혼자 한번 결론을 내려봤는데, 이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주인공이 천재예요. 다들 전 몰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다들 천재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뛰어날까. 그래서 그런 요소 자체가 일단 되게 재밌었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중학생 때부터 읽고 대학생이 돼서 아마 결말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건 주인공이 험난한 시련을 되게 많이 겪어요. 그런데도 되게 훌륭하게 헤쳐나가는 거 보면서 나도 지금 고등학생 때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런 훌륭한 가능성이 있는 어른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을 부여해준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강철의 연금술사를 애니로만 네, 되게 네. 많이 봤었거든요. 저도요. 저희 나이 때 투니버스. 네, 투니버스에서 제일 약간 야심한 시각에 해주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봤을 때는 좀 무서운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딱히 막 좋아하는 책은 아니었는데, 막 언니 말 들으니까 만화책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빌려드릴게요. 저희 집에 왕권이 있습니다. 27권까지. 27권이 결말인가요? 네. 와, 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오십시오. 무슨 시련을 겪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 본 적 있어요? 그냥 TV 틀었는데 지나가다가 틀어져 있는 것만 봤지 막 이야기가 이어지게 본 적은 없어서
이 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궁금해졌어요. 같이 놀러 가야겠다. 가서 한번 하고 오는 걸로. 창고에서 만화책 꺼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지연 작가님은 혹시 저는 초중고 다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이 제일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설렘이랑 함께 앞으로의 두려움도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은 정성란 작가님의 성적을 올려주는 초콜릿 가게라는 책이랑 오진희 작가님하고 신영식 작가님이 그려주신 짱뚱이 시리즈가 있었어요. 짱뚱이 저도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짱뚱이 귀엽고. 되게 재밌었고 일단 저희 부모님 세대가 되게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부모님이 제 책을 가져가서 많이 읽는 편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성적을 올려주는 초콜릿 가게 이거 혹시 내용이 뭐예요? 되게 처음 들어봐서. 이거 되게 성적이 안 오르던 친구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였는지 저도 오랜만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초콜릿 가게를 지나가다가 새로 생긴 초콜릿 가게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아주머니한테 저희가 성적을 올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초콜릿을 주신 거예요.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그거를 먹었는데 성적이 쭉쭉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별말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점점 이렇게 되면서 결말은 그래도 훈훈하게 끝났던 걸로 기억은 됩니다. 뭐 되게 짱구는 못 말려 그 초코비 먹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었죠. 진짜 오랜만이다, 초코비. 요새 팔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먹어야죠. 진짜. 맛 없어요. 진짜요? 맛 없어요. 먹을래. 그리고 이제 우테 프리덴과 마르코스 비름리 작가 이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린이 세계 풍물 지리 백과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책 중에서도 이 풍물 지리 백과라는 책을 방학기에 제일 많이 읽었거든요. 네. 궁금한 게 풍물 지리 백과인데 이게 그러면은 지리에 관한 게 많이 들어있나요? 그게 지리에 관한 것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관습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 그 나라에 대한 특징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읽었지만 생각보다 다 읽지 못했다는 거. 다 읽지 못했다는 거. 아직까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지만 지금 성인이 되도록 다 읽지 못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게 저희 아현초등학교 도서관에서였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는 약간 두꺼운 책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내가 맞아요. 이런 책을 읽는다, 두꺼운 책을 읽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고른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 도서관에 꽂혀 있던 책 중에 제일 두꺼운 책이었고 제일 그림이 많았고 사진이 많았고 그런 책이어서 골랐고 근데 생각보다 페이지들의 글자가 큼직하고 사진이랑 그림이 많아서 아기자기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챕터가 영국이었는데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ASMR로 이게 근데 진짜 지도도 있고 사진은 진짜 많아. 볼거리가 많은 책이네요. 그래서 두껍구나. 근데 이게 초등학생이 들고 다니기엔 되게 무거웠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이제 대출을 하고, 갖다 주지 못했다가, 중학교 때 갖다 줬어요. 네. 네, 중학교 때 갖다 주고, 이거는 부모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려서 산 책이에요. 그래요? 2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권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면서 갖다 드리고, 이제 이거는 한 권 새로 산 책.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답니다. 새로 산 책. 이 중에서 영국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있었어요. 베드 앤 브렉퍼스트라고 B&B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요? 베드.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숙소를 나타내는 단어 아니에요? 베드. 맞아요. 침실이랑 아침 제공해주겠다. 맞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셨군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읽었는데 구절이 아니라 소개해주는 말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차 한 잔을 먼저 먹고 이제 햄과 계란, 오트밀, 흰 식빵에 잼을 듬뿍 발라 먹는 아침 식사가 나오는 게 이제 B&B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꿈이 영국에 가서 B&B를 먹는 거였어요. 민박도 하고 이거를 밥도 진짜 먹고. 많이 밥도 먹고.
이때부터 약간 세계에 대한 꿈을 키웠죠. 완전.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 설렘과 두려움을 영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달린 건가요? 근데 사실 햄과 계란 오트밀 흰식빵 때문에 그거를 달래긴 했는데 그걸 달래긴 했지만 일단 네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아니 저희가 방황기에 위로받은 책 얘기할 때 지식백과가 얘기를 이제 바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위로가 되는 거지? 지리백과네? 이러고. 응. 근데 브레퍼스트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 네네네. 먹는 걸 하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거랑 이게 아마 되게 옛날 책이긴 한데 2005년? 2004년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 파트가 있어요, 아시아에. 근데 한국이라고 안 써있고, 한반도라고 써있어요. 이게 진짜 옛날 책까지는 아니지만 2002년 월드컵까지는 이렇게 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반도라는 거. 그 옆에 바로 북한 있고. 근데 되게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런 책 지리백과 읽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어딨지? 아시아 어딨지?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분량이 너무 조금이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 이거 외국인이 낸 책인가요? 근데 이게 외국인이 이제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다른 나라 사람들. 한 바닥밖에 안 되네요. 손 한 바닥.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북한은 생각보다 많다고요. 아니네? 북한은 이제 반절 정도 되네요. 한 장에 반절. 저 전공 시간에 배운 책 중에 동양에 대한 소개하는 책이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서 3줄 쓴 책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무슨 일본 옆에 있는 한국은 뭐였다 이러고 그냥 바로 다음 나라.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아쉽다. 뭔가 알려주고 싶어. 이런 책 쓸 때 우리한테 좀 물어봐주지. 한국 어떻냐고. 맞아. 그러면 진짜 많이 얘기해줄 수 있는데. 둘 중 하나는 영어를 하거나 한국어를 해야 될 텐데. 소통이 되려면. 일단 미국 로망 깨기를 적어주신 이제 작가님께서 영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네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소소한 얘기랑 풍습이 되게 많이 몰랐던 거랑 재밌게 나와 있다 보니까 상상도 그 나이에 많이 하게 되고 호기심도 좀 많이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약간 방황기를 겪었지만 그거를 이겨내는데 되게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방황기 인생책으로 수연 작가가 질문이 있다네요. 네, 제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 이게 책이 지리 책인 거 보면. 지리 작가는 아닐 것 같아요. 지리 관련된 이제 풍습도 나오고, 막 그러면은, 그런 책인 거 보면은 그 나이에 어렸어도 지식을 습득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나 봐요. 맞아요. 왜냐면 초등학생 때는 또 저희 어렸을 때는 막 해외에 자주 나가고 이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맨날 TV로 세계 테마 기행 그거 진짜 많이 보고. 그거 저도 많이 봤는데. 그죠. 그거랑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취향들이 많이 난 그때 달빛 천사 이런 거 봤는데. 그것도 무조건 봤죠. 그거는 이미 전제로 하고 다 봤어. 거의 투니버스 애니메이션은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아따맘마. 아따맘마. 신에게도 잡네 막 이런 거 달빛 천사. 이누야샤. 이누야샤 조금 무서웠다. 다 무서웠대. 좀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누야샤나 이런 것도 다 일본의 관습이나 풍습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쵸, 일상 많죠. 생활상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 그거 보면서 궁금했던 거를 이 책을 보면서도 많이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많은 문화를 접하고 싶어서. 그럼 영국 말고 다른 데 또 가고 싶은 나라 혹시 있어요? 저는 자, 잠시만요. 책을 뒤적인다. 저는 네스호 괴물 아세요? 아니요? 그 네스게 공룡같이 생겼는데 가끔 강물에 둘리 엄마같이 생긴 괴물인데 이렇게 떠가는 게 감자 아니에요? 전설이에요. 전설. 지금 리누 작가님이 되게 지렁이 같은 그림을 네스호의 괴물이라고 그려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네, 정확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지느러미 있고 이렇게 아직은- 생겼는데 약간 안개 꼈을 때 출몰을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셨구나. 저 UFO 이런 거 안 믿어서. 그러면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저도 뭐 UFO를 믿는 건 아니고. 저는 그 네스호의 괴물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사진작가의 합성이라고 리누 작가님. 지금 리누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합성이었다는 얘기는 나 처음 듣는데 약간 상상력 박살나는 지현 작가님 머릿속에 있는 그렇다면 저는 남극으로 하겠습니다. 펭귄들 무리 보러. 펭귄이 키가 은근 크대요. 예?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진짜요?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다 섰을 때 150cm 되는 펭귄이 있다고. 나랑 비슷하겠는데? 150? 제가 156이거든요, 키가. 급 신고 가야겠다, penguin 만나려면. 되게 친근할 것 같아요. 가면. 무섭지 않을까요? 근데 150 가. 펭귄이 호기심도 많고 막 때가 묻지 않아서 이게 괜찮지 않을까요?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알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우리 나중에 한번 기획을 해봅시다. 가보는 걸로. 저 북극곰도 만들어보고. 남극 가기 좀 힘든가? 그러면 작가님이 가시고 영통으로 네. 연결해서 안전하게 지금 네, 집에 있겠다. 안전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네. 되게 비싸거든요, 가는데. 엄청 비싸죠? 그럼요. 그래요? 네, 갔다 오세요. 지구 끝인데 꿈속에서 갔다 오는 걸로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냥 영국을 가는 걸로. 영국을 가는 걸로 B&B 꼭 먹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수연 작가님 인생 책을 말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제 방학기는 사실 대학생 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그냥 둥글게 지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내가 하기 싫은 거여도 그냥 하는 편이고 친구들 맞춰주고 그런 편이었는데 대학교 오니까 그런 성격이 결코 좋은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근데 마음은 아직 아이이고 막 그런데 눈물. 공감이에요. 갑자기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제 제 위치는 성인이고 뭔가 다 책임을 져야 하고 그쵸. 그런 게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저한테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사실 잘 몰랐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거를 막 싫다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텐데 이런 생각부터 해서 그러니까 남부터 생각을 먼저 해준 그쵸, 본인보다 그게 먼저. 문제였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내 자신을 지켰더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왜냐면 제가 계속 참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젠간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터져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가 좀 단절되기도 하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책도 많이 보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뭔가 저 혼자만의 세상에 좀 갇혔다? 약간 저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나갔죠, 그때는. 그때 읽었던 책이 모던 파찌전이라는 책인데 제가 또 추리랑 약간 미스테리한 이야기, 좀 기묘한 이야기,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책이 평범한 무서운 이야기, 막 평범한 좀 미스테리하고 추리를 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속 이제 주인공들이 이야기가 끝났지만 계속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작가분께서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익숙한 주제인데 미스테리하고 새벽에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감성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좀 무섭지 않을까요? 새벽에 읽으면? 네, 새벽에 읽다가 무슨 내용이었지? 잠시만요. 이게 제가- 파찌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총 7개의 목차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콩쥐팥쥐전을 현대식으로 바꿨고, 그러니까 총 제가 알려드릴게요. 콩쥐팥쥐, 여운우이, 우렁각시, 개나리꽃, 선녀와 나무꾼, 10년간 지팡이를 휘두른 사람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7개의 이야기가 총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개나리꽃이랑 지팡이를 10년간 이제 휘두른 사람의 이야기, 이게 가장 무서웠어요. 네, 이게 가장 무서웠는데
조금만 스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말까지는 아니고 내용 정도? 네. 줄거리? 개나리꽃은 이제 제가 또 이제 몽환적인 거, 뭐 판타지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개나리 꽃에 관련된 그 꽃말에 관련된 그 설화예요. 꽃에 관련된 설화. 근데 꿈이랑 연관이 돼요. 그래서 개나리꽃의 꽃말이 기적기적. 이거 한번 네. 찾아볼까요? 개나리꽃의 꽃말? 근데 약간 옛날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개나리꽃? 나도 되게 들어본 적이 좋은 없지. 왜 뜻이 다 없나? 제가 빨리 찾아볼게요. 네,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게 잔혹 동화처럼 원래 있는 동화를 바꾼 게 아니라 네. 그 원래 있는 전래 동화의 뒷이야기를 작가가 상상해서 쓴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좀 조금씩 다 다른 게 콩쥐팥쥐는 처음에 계모가 등장을 하고 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포맷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이 현대에 와서 이 주인공들이 현대에 살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나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대에 있는 얘기로 네, 네, 네. 대입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 배경도 다 현대고 다 현대예요. 그 소설 중에 셜록 홈즈를 최근 영국 드라마로 바꿨잖아요. 그 네. 영드 모르세요? 동그란 눈 뭐? 베네딕트 컴버배치. 맞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셜록 홈즈를 다 읽고 명탐정 코난도 막 50몇 권까지 다 읽은 사람인데 네. 너무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얘는 마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막 자동차를 타고 막 서신 보내야 되는데 핸드폰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충격적이었었는데 네. 되게 끌리긴 한데 표지가 너무 빨개서 표지가 사실 좀 무섭죠. 네, 표지 보고 제가 좀 시겁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읽어보고 싶네요. 요새 약간 드라마 자체도 옛날 얘기들을 현대판으로 많이 가지고 와서 각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인어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 김수현이랑 전지현 씨 나왔던 네, 네. 인어 왕자의 전설이었나?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인어왕자의 전설이요? 아 그거 아닌가? 인어 공주의 전설이었나? 푸른 밤의 인어? 푸른 바다의 전설. 아, 친구. 죄송해요. 푸른 밤의 인어래. 아까 뭐라고 했죠? 그거 소스잖아요. 인어 왕자의 인어 전설? 왕자의 전설. 대단하네. 근데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면 안 됩니다. 인어 왕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는 약간 편중되어 있으니까 설화로 치면은 네, 그래서 개나리의 꿈. 그래서 개나리의 꽃말이 찾으셨나요? 뭔가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고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작가분께서 이 내용이 되게 판타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셔야 조금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이에요.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영혼이 몸을 잃어버렸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몸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그 몸의 주인은 자기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끔 인도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어둠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 2명이 나와요. 근데 이 2명이 그런 이제 어둠의 일을 하다 보니까 금기사항이 되게 많아요. 알려지지 않은 금기사항도 많고 잘못하다가는 까딱하면 죽고. 그래서 이 책에 어떤 사람이 금기를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다 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친구한테 가서 나 뼈만 남았다 이렇게 그걸 보여줘요. 뼈만 남은 걸.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 이거 혹시 꿈이 아닐까? 아직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뼈만 남은 친구가 결국에는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찾아가고 이게 꿈은 아닐까, 꿈을 깨야 하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잘못한 점이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자기도 그 꿈에 너무 현혹이 돼버려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 그 금기가 뭐냐면 꿈을 꿀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인도를 해주는 일이니까
그 꿈에서 보이는 꽃을 보면 안 됐던 거예요. 꿈에 나왔던 꽃을. 그럼 모든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양한 종류의 꽃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꿈은 무의식 중에서 이제 꿈이 꿔지는 거니까 네. 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날은 꽃이 있었던 거예요. 뼈다귀로 변했던 날은. 좀 무섭긴 하다. 네, 그쵸. 표지부터 저 아까 편집하다가 시겁했습니다.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그 꿈의 비밀을 찾아가고 꽃의 비밀도 찾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이제 좀 불행으로 끝나요. 결국 그 꿈에서 깨어나진 못해요. 계속 꽃집이 나오고 꿈에서 계속 꽃집이 나오고 그러니까 꿈이니까 좀 잔인한 것도 좀 나오고 되게 기묘한 이야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막 이런 느낌의 그림이 일러스트. 살짝 무섭네요, 많이. 네, 근데 저는 이런 느낌 좋아해서 네. 팔이 딸려있어요. 위로를 잘 받으신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아, 맞다. 제가 이제 위로를 받은 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위로를 받았냐면 이 책을 다 읽고 마지막에 작가의 말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 이제 조선희 작가님이신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막 좀 쟤는 왜 저렇게 나한테 행동하지? 그런 의문? 그런 것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작가의 말을 보면 그 각자의 캐릭터들은 다 각자의 삶이 있고 이야기가 끝나도 계속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 느낀 게 나한테 뭔가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각자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과정이 있고 뭔가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도 나와 다를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나한테는 잘 해줄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좋아할 리도 없고 그 상대방이 내가 잘한다 해서 그냥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결국 착한 사람이 더 착해졌다는 소리로 저에게는 더 인내하는 걸로. 더 인내하는 걸로. 그래도 뭔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여기 내용 보면 꼭 모두 다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부딪힐 바에야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속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위로를 많이 위로를. 받았죠. 예. 왜냐면은 각자 어쨌든 이 사람도 이 사람 각자 삶이 있었고 그냥 그 사람이 꼭 나쁜 건 아니고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랑 안 맞는 것 뿐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매달리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인간관계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나가자. 네, 다른 네. 사람이다.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그냥 보자? 그냥 그렇게 이제 뭔가 마음이 짠해지는 마음이 더 아파. 근데 이 책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근데 작가님 소개 들으니까 저도 네. 읽어보고 싶은 책이기는 해요, 저 책. 되게 다양한 얘기로도 많이 돼 있는데. 그리고 막 다 무섭진 않고 슬픈 내용도 있고 재밌어요, 진짜. 이게 그냥 일반 소설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취향 저격당한 책, 개인적으로. 이거를 언제 읽으셨다고요? 어느 시기에? 대학교 때니까 대학교 대학교 2, 3학년 때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그림 작업을 할 때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는 생각의 전환을 많이 해주게 한 책이에요. 되게 의외의 책이지만. 근데 왠지 지금 수연 작가가 얘기하는 게 수연 작가랑 제가 대학교 동기잖아요. 네. 저희 대학교 동기예요. 대학교 동기여서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했죠. 야식도 먹고 막 이런 약간 야작도 많이 하고 이랬던 친구여가지고 아는데 수연 작가의 그림을 보면은 이 얘기랑 약간 근접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딱 수연 작가 그림을 보면 약간 좀
되게 신비롭거든요.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나와요. 되게 다채로운 색깔에. 그래서 이 친구가 졸업전시 작품을 그때 분홍 색깔 계열의 이 파스텔 톤까지 네. 들어간 그런 식물화 같은 자기 캐릭터를 넣어서 그렸는데 이 친구, 이 책처럼 이렇게 많이 막 엄청 신비롭고 약간 무서운, 약간 으스스한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 친구는 좀 다르게 자기한테 이 책을 읽고 해석을 한 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작품에서도 이렇게 으스스한 부분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따뜻해요. 색감 자체도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이에요. 근데 되게 신비롭다는 거? 신비롭고 다채로워.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 저희 세 명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갑자기? 네.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방금 말한 수연 작가님이랑 지연 작가님은 이제 대학 동기시고 네. 지연 작가님이랑 저는 같이 독립출판 책 만들면서 친해지다가 이제 또 수연 작가님이랑은 휘파람 마켓이라고 인천에서 하는 책 판매 마켓에서 만나게 됐었거든요. 네, 네. 그게 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네요. 맞아요. 아, 그리고 우리 그러게요. 민우 작가님이랑은 어떻게 하셨죠? 프로듀싱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해주고 녹음해주시고 계신 계신. 우리 작가님이랑은 지연 작가님 통해서 만났죠. 저도. 맞아요. 저는 텀블벅을 통해서 아. 작가님을 처음 만나 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원자셨던 거예요? 텀블벅. 누가 누구의 후원자였죠? 제가 후원했죠. 오. 작가님한테. 근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DM을 저한테 보내주셨었어요. 많이. 그래서 독립출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텀블벅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직접 다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텀블벅 후원을 하시고 이제 서점들을 다니시다가 인기 작가세요 되게. 이제 2세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텀블벅을 통해서. 좋다, 좋다. 그렇게 저희는 맺어져 있네요. 4명이. 그리고 나머지 글지마 작가님이랑 수연 작가님은 오늘 처음 만났어요. 민우 작가님은. 그럼 아닌데요? 아닌가요? 글지마 작가님은 아닌가요? 저는 처음이에요. 마켓에서 만났었잖아요. 글지마 작가님이랑 네, 리누 리누 작가님이랑은 작가님이랑은 이게 네,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책 이야기를 마저 해본 것도 이제 수연 네. 작가님에 대해서 더 네. 알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너무 횡설수설 얘기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책이 제 생각을 바꾸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준 책이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이 책의 판형이 사실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냥 책 같지 않고 조금 진짜. 세로로 세로가- 길거든요. 아, 그렇네. 네, 그래서 이게 손에 잡기도 편하고, 뭔가 어디에 이렇게 담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냥 되게 편리해요. 들고 다니기에. 뭔가 약간 비법서 같이 생겼어요. 그쵸. 약간. 그래서 그게 좀 더 약간 기묘한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행간이 되게 넓습니다. 네. 되게 그쵸, 이런 넓어요. 것도 보이죠. 네, 행간 길고 판형이 좀 특이하네요. 판형이 정말 특이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이 되게 내용도 매력적이고 안에 일러스트를 보면은 이제 일러스트는 아이완 작가님께서 이제 작업을 해주신 건데 일러스트도 되게 매력적이고 몽환적이에요. 정말 무섭긴 한데 그게 또 내용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 책이 저는 방황기를 이겨내게 해준 책입니다. 이 모던 팥지전. 저희가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네. 재미있을 거예요. 벌써 저희 3명의 작가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추천하는 책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오늘 소감 한마디씩 벌써? 짧게 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말 꺼낸 지연 작가님부터 아, 하시죠. 저부터요? 이렇게? 일단 저는 오늘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스튜디오 촬영보다는 녹음이죠? 네. 녹음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너무 새롭고 좋은데요? 좀 어색해. 여기가 떨리진 않았어요? 처음이라 아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떨었습니다. 엄청 많이 떨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지마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을 맡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너무 말한 경향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네. 다음에 Q&A를 많이 받는 걸로 하고, 저도 많이 즐거웠고, 네. 뭔가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앞으로도 내시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수연 작가. 저는,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되게 엄청 떨렸거든요. 말실수를 할까봐.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넷이 모여서 그냥 수다 떨듯이 얘기하고 그냥 재밌고, 네, 앞으로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본 주역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듀싱 해주신 리누 리누 작가님도 작가님. 소감을 말씀해주실. 원래 제 목소리가 나오는지 몰랐는데 네. 예, 오늘 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열심히 편집해 보겠습니다. 너무 능력자. 피그말리온 여행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해요. 2화가 제일 재밌다고 들었어요. 2화는 혹시 아얀도? 맞아요. 2화가 제일 재밌다고. 저희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알겠습니다. 크래커스북 첫 방송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가 전하고자 했던 감정과 이야기, 책에서 받았던 위로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작가 3명의 개성에 따라 3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마음에 확 꽂혔던 작품이 있으셨나요?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책에게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희 첫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어떤 책의 한 구절이 남아 오래오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시작했던 크래커스북 첫 방송.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